울산시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할 타당성 조사에 나섭니다. 타당성이 확인되면 오는 2014년 착공해 2016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당 쇄신 작업이 늦어지면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당명이 정해지지 않아 예비 후보 등록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금은방 터리 사건과 관련해 경비업체의 늑장 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상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울산 지역 수출이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조선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운산항 앞바다가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 공사와 관련해 불법으로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차돼 있는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타이어와 휠을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장기 과제로 넘겼던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는 울산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 원조 총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부산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백스코는 지난 한 해 동안 9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개장 10년 만에 세계 17위의 컨벤션 도시로 우뚝 선 부산시는 오는 5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장을 갖춘 백스코 확장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우리 기업들의 전시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또 그 건립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오는 2014년에 착공해 2016년에 문을 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국내 대표 자동차 도시로서 모터쇼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력 산업 중심으로 해서 연간 산업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전시 기획이 있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모두 12곳의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있어서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컨벤션 산업의 특성상 산업수도 울산엔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굴뚝 없는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전시 컨벤션 사업.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나라당의 당 쇄신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당명이 정해질 때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미루기로 해서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4.11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 좋은 시내 간선 도로배는 예비 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울산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한 27명은 각자 선거 사무소를 마련하고 선거구 곳곳에서 명함을 돌리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과 북구 당협위원장은 쏘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 작업이 지연되면서 여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온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쇄신안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 자중하는 의미로서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명은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 내부 결론과 다음 달 9일 중앙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13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월 14일 울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새 당명으로 시당 출범 선언과 현판식을 가진 뒤 15일쯤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은 당 안팎의 도전자들에 비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반대해온 석패율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전체 10분의 1에 못 미친 광역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해 석패율 대상 지역이 아닌 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입당 논란으로 경선이 연기됐던 통합진보당 남구갑의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남구 선관위는 오늘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당원 투표를 실시해 30%를 반영하고 40%인 여론조사와 30%인 선거인단 투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해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 동구는 노기 이은주 두 후보가 경선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서 다음 달 3일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밤거리, 각양각색의 간판 조명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에 설치된 5개 간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간판은 이렇게 판치는데 단속은 왜 안 되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도로를 따라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경쟁하듯 건물을 둘러싸 외벽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깔끔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운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정신도 없고. 문제는 이런 간판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9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 지역 간판의 56%가 불법 간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1, 2, 3층과 꼭대기층을 제외하고 건물의 정면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은 건물의 양측면과 뒷면에는 허가만 받으면 층수 제한 없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물 정면에는 아래쪽 3개 층과 맨 위층에만 간판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 간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업자가 많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하면 뜻도 마찰이 심합니다. 상인들은 현행 법규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떼라고 하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간판을 다 밀어넣겠죠. 몇천 개 되는 걸 다 밀어넣을 겁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때문에 행정당국도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면서 도심 밤거리엔 불법 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금은방 털이 사건 현장에 늑장 출동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분이 지난 뒤에 도착했다는데요. 피해 보상에도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 남성이 점퍼에서 꺼낸 망치로 진열대를 내려치고선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범행을 직감한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손에 쥐고 있던 경비업체 무선 호출기를 누릅니다. 먼저 경찰이 출동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비업체 직원이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고 7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는 그보다 10분이 늦은 17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업체 이용료로 한 달에 15만 원씩 8년 넘게 꼬박꼬박 지불한 금은방 주인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경비업체에서도 뭐 차가 밀리고 이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7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봐서 사실 경비업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건 경비업체 측의 피해 보상 규정. 서비스 약관에는 강절도로 인한 피해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강도냐 절도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배상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게 강도냐 절도냐 판단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늑장 출동에다 애매한 보상 규정, 서비스 이용료만 챙겨가는 경비업체에 가입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울산의 수출 증가세가 올해는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조선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출이 12% 늘면서 50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지역의 한 대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올해는 예년 같은 수출 신장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이나 이런 금융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망 자체를 좋게 보지는 못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올해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정도 늘기는 하겠지만 증가율은 4.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 리먼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9년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증가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선진 시장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선박 수출은 수주에 이어 인도 물량까지 줄어서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 선박 금융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갖고 어떤 기존에 계약된 물량이라든지 인수한 물량들의 인도 연기라든지 계약 취소가 예상됨에 따라가고 석유 제품도 국제 유가 상승과 일본 대진에 따른 반사 이익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환율만 안정된다면 한미, 한EU FTA와 앵고의 영향 등으로 비교적 견조한 신장세가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박맹훈 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경남 사천시청에서 협력회의를 갖고 4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선지방발전, 구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펴고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등반대회는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노총과 기업체 노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솔마루 길까지를 함께 걸으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동구 대왕암공원에 있는 울산교육연수원 차량 출입을 둘러싸고 동구청과 교육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교총과 자유교원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동구청이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을 이전하지 않자 이전 압박용으로 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차량 통제를 풀든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연수원 차량 출입을 막은 동구청은 공원 안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 만큼 일반 차량의 출입은 계속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산항 앞바다가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된 온산항 일대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정비사업 예산에 온산항 일대를 포함시켜서 수거 작업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원자로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공사를 재하도급한 S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신고리 3, 4호기를 시공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원자로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77억 원의 하도급 받은 뒤 원청업체 승인 없이 98% 상당을 다른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 고급 승용차만 골라서 타이어와 휠을 훔친 2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울주군 두동면 주택가에 주차된 29살 박모 씨의 K5 차량 휠 4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울산과 대구, 경주 등을 돌며 모두 22차례에 걸쳐서 고급 승용차 타이어와 휠 8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집에서 통장을 훔친 손자 18살 김모군과 친구 박모군 등 2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울주군 상북면 할아버지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통장을 훔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북부 모 중학교 3학년 15살 김모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후배 등 중학생 9명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2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네 친구 사이로 무리지어 다니며 후배들을 괴롭힌 것으로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큰 눈이 쌓이고 있다죠. 울산 지역의 눈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울산 지역에는 눈에 대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밤 약하게 진눈깨비가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산간 내륙이나 높은 지대에는 약간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은 눈보다는 바람에 더욱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벌써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특히 새벽 사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강한 바람으로 하루 종일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한반도의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압골은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눈이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전까지는 독한 한파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insi font, font, font les petites marionnettes. Ainsi font, font, font. 첫걸음의 순간은 매직입니다.